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오늘 엄경영이라고 하는 정치평론가가 있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얼마 전에 그런 전망을 내놔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이 신율의 프로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 전망,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분석. 근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또 눈길을 끄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0% 초반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고, 이것이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부각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서희초 선생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교권 확립,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광범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방향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거 관련한 여론조사도 보면 현재 윤 대통령의 방침, 이런 쪽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 같다, 이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한 10%포인트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한 45%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근거를 정치 고관여층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정치 고관여층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4%를 보이고 있고, 부정평가가 55다. 따라서 실제보다 10% 정도 높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탄탄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도 이 어떤 배경을 갖다가 싱가포르의 리콴유 모델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콴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빼고, 지금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하고 리콴유의 통치, 이런 걸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감한 인센티브, 첫 번째는 과감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부패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병폐들, 악습들, 고리를 과감하게 지금 끊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포퓰리스트다.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정치 포퓰리스트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 주요 정당들이 짬짬이를 해왔다. 쇼당 정치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급격히 훼손되고, 국고는 훼손되고, 출산율도 한명이 되지 않고, 잠재 성장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대 정당들의 짬짬이 정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정치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예산도 갈라치기 하는 이런 부분들, 쪽지 예산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은 다 그런 것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하게 나는 그런 짬짬이 안 하겠다. 이미 지난해 예산 파동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보여줬죠. 상당히 소수 여당임에도 절대로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방에 탄탄한 이런 기반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5% 정도를 유지하면 실제 지지율은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총선에 큰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로 지금 보면 민주당을 따돌리면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화면접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지금과 같은 35% 정도만 유지한다면 실제로는 45%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별개로 내년 총선에서 정당 간의 어떤 경쟁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지금 NBS 조사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23%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29%로 떨어지고, 자, 요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이 30%는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깨졌다. 실제로 보면
호남 유권자가 대략 한 10%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9.8% 되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원적자가 한 20% 되기 때문에 합하면 30%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NBS 조사에서 23%로 나오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29% 나와가지고 30%가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징후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분석을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낡은 수십 년 전에 이 좌파 가치, 진보 가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뭐 진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중국과 북한을 중시하는 것, 아직도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복지하면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거, 퍼주는 거, 현금 복지를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이 진보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금이나 사회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심지어 반기업적인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짜고 쌓여 있다 보니까 국정에 대해서, 국정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부족한 이런 정당으로 지금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인데 무려 한 3, 40년이 지난 건데 이걸 아직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대에 뒤처지는 정당,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좌파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먹히지 않는 것이다.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정당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ARS 조사에서는 자신들이 높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서갔다 주장하는데, 무슨 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했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좌파층들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게 무슨 뭐 귀신 신하라고 까먹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자,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잘한다 그러면 35%고 못한다가 50에서 60 되는데, 그럼 민주당이 이제 유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주장하는지, 생떼에 가깝다. 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잘 안 잡혔다. 뭐 이런 주장도 뭐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이 전화면접 조사에서 자기들이 낮게 나오니까 자신들 지지층이 안 잡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층으로 많이 갔다.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볼 때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번 조사를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31%였다. 그리고 이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5%. 격차가 6%포인트니까 이것만 딱 보고 봐라, 좌파의 응답이 적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핑계거리로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2016년, 2017년 탄핵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의 한국갤럽 홈페이지도 있지만은 그땐 좌파가 35%가 넘었다. 보수는 20% 전후에 불과했다. 그러면 그때 역으로 말하면 보수 유권자가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특징은 이제 응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률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응답률이 70%다. 이러면 오히려 통계가 왜곡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골고루 샘플을 확보하지 못하죠. 70%나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골고루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정 장치를 거치는데 그것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볼 때는 응답률 한 15% 정도 되면 딱 적당하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한국갤럽도 NBS 조사도 응답률이 딱 이 정도입니다. 15%.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갤럽과 NBS 이 조사 결과가 사실상 거의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적 어떤 태도, 이걸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가상 번호를 활용한 것이다. 굉장히 정확한 샘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ARS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김은경 망언,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은경의 세대 갈라치기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지난 지방선거 때 30%를 돌파했고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투표자 비중으로 보면
4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자, 투표일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40%를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60대에서 이렇게 외면을 받는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이상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60대 이상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30%를 받은 바 있죠. 30점 몇 %. 근데 지금 이런 노년층에 눈살을 찌푸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노년 폄하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보다 더 낮은 이런 60대에서 이거 득표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